안녕하세요. 월드월TV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송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 지금 대선 후보 2차 예비 경선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먼저 이제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여러 이제 매체 여론조사에 의하면 저희 이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윤 빼고 홍준표, 윤석열 빼고 4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후보는 1번 하돌돌, 2번 황교안, 3번 최재형, 4번 유승민, 5번 원희룡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황교안이 압도적으로 80% 압도적으로 앞선 득표를 했었던 것을 저희 월드월TV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10,000명이 투표한 내용인 것이거든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요 1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한 내용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9만 명, 9만 9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빼고 나머지 중에 4강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 최재형 21%, 하태경 4%, 황교안 59%, 원희룡 14%, 안상수 3%. 그러니까 원희룡이요 최재형하고 황교안까지 다 이겨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의구심이 드는 건 뭐냐면 이 컷오프 결과를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를 하는데 이제 1대1 맞수 토론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별히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경선 진출자를 발표를 했는데 이 상황 가운데 비공개 원칙 정 위원장은 이번 2차 컷오프에서 순위 결과 발표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을 적극 강조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몇 퍼센트로 당선됐는지 공개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들은 바로는 유승민이 뭐 20%가 나왔다라고 하는 결과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어떻게 비상식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여러 소식들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 위원장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바로 직전에 극히 제한된 인원만 참여해 집계하고 컷오프 발표되면 즉시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몇 퍼센트 누가 나왔는지 알 수 없도록 지금 한 것이죠. 공직선거법상 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공개.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누가 몇 퍼센트를 받고 경선에 올라오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여러 이제 의원들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국민의힘에게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상황이 될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제 생각에는요. 오히려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은 엄청나게 더 퍼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의 직접적인 어떤 결과 내용에 대한 말씀, 결과 내용에 대한 입장 이것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이번 경선에서 떨어지게 되면 황교안 캠프 내에 부정선거 관련 전문 TF를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결과가 어찌되든지 간에 계속해서 자기 할 일을 할 것으로 특별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밝히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경선에 대해서도 의혹을 많이 제기한 바 앞으로 계속해서 또 경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조사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적법한 방법으로 만약에 4명의 후보가 정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깔끔하게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일말의 어떠한 조작의 정황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경선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불이함이 있었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깔끔하게 경선이 다 치러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복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거 보세요. 대표적인 우파 유튜버 가운데 가로세로 연구소가 조사한 99,000명, 그러니까 거의 10만 명 투표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황교안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오는, 저희 이 채널에서는요 80%가 나왔어요. 황교안 80%. 그리고 원희룡은 최재형보다도 오히려 지지율이 적은데, 아무튼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결과가 어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경선에 대해서 부정의 정황이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한 선거가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스탠스, 입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홍원 씨가 황교안한테 비밀리에 문서를 보낸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심될 만한 정황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어떻게 저런 불법이 횡행하는 선관위에게 국민의힘 전체 선거를 맡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분명히 하태경이 황교안이랑 1대1 토론, 공개 토론 한다라고 또 이야기해놓고 경선 전에 그것을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추진하지도 않고, 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지금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외치는 바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절대로 저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냥 믿으면 안 되는, 조혜주의 선관위가 이 경선을 주관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충격적인 기사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2021년 10월 7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이에요. 오전 12시 12분 새벽 기사인데, 자 보세요. 이때는 경선 확정 4명 4강 확정되지 않았었던 상황인 것이거든요. 근데 YTN에서 보도를 하는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4명 압축 앞두고 막판 표심 행보 이러고 이 뉴스가 나온 건데, 이거는 결정되기 전 뉴스입니다. 근데 누구를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윤석열 총장 나오고 홍준표 의원 나오고 원희룡이 나오는 거예요. 자, 윤석열이 나오고 홍준표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원희룡이 나오는 거예요. 원희룡. 이 기사가요. 언제 기사예요? 2021년 10월 7일.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원희룡이 왜 나와? 최재형도 안 나오고 황교안도 안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원희룡 갑자기 생뚱맞게 원희룡이 여기 왜 나와요? 원희룡이 왜 나와요? 이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2021년 10월 7일 기사, 새벽에, 그것도 한낮에 올린 게 아니라 새벽에 올린 기사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4명이 은연중에 자기네들끼리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YTN 이 기사를 쓸 때, 한 번 기사를 쓸 때
그냥 보통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이 모든 기사에는 어떤 목적과 의도성이 다 있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왜 이 기사에 원희룡이 왜 생뚱맞게 왜 나와요? 원희룡이 생뚱맞게 왜 나와요? 아무튼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경선이 조작되어진 것 같다. 그럼 1번으로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선이 조작이 안 된 것 같다. 우리가 깔끔하게 승복해야 될 것 같다 하면 2번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경선이 조작되어진 것 같다. 그럼 1번을 눌러보시고 경선이 조작이 안 된 것 같다. 그럼 2번을 눌러보시고 1번 11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반드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선관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인 것이죠. 근데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냥 이대로 진행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우리가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 기사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2021년 10월 7일 기사인데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뭐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사실 유승민보다도 저는 황교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원희룡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4명은 이미 정해놓고 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이렇게 된 게요. 부정선거 이슈를 팍팍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시민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조혜주 선관위의 불법에 대해서 불이함에 대해서 우리가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야, 이 기사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경선 컷오프 1일 전 새벽 기사인데 갑자기 4명이 왜 나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이 왜 나와요? 그리고 원희룡이 당선이 되고 차 여론 조작을 밑밥 깔아 놓은 다음에 또 그 경선을 조작한 선거를 조작하는 이러한 패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우리가 지금 반드시 제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요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야 진짜 아무튼 전 이런 식으로 가다간요 대통령 선거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친중파와 친북파의 싸움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친북파는 동부연합 이재명인 것이죠. 북한이 이재명을 찝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친중파 쪽에서 좀 친북파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친북파인 이재명이 당권을 쥐고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 같은데 우파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제대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힘든 상황인데 좌파에서 또 대통령이 한 번 더 된다. 그것도 친북파인 동부연합, 경기 동부연합파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야, 그것도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면은 얼마나 자기를 뽑아준 세력에 대해서 개돼지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자, 지금 자기들을 뽑아준 그 민주당 의원들, 그 선관위 통해서 불법으로 뽑힌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개돼지 법안들을 지금 하루에 몇 개씩 지금 생산합니까? 지금 완전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황교안 후보님이 탈락됐다라고 해도 이제 큰 결기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황교안 후보의 입장이 발표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후보가 그 경선에 대해서 그 후보 때 계속 의혹 제기했었던 것 같이 계속 똑같이 그 스탠스를 취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만약에 순복하는 발언을 또 한다. 그러면 또 우리들 가운데 멤버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이거 순복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이거 절대로 순복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싸울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입니다. 결정은 이렇게 됐고, 저들 입장에서 불법으로 뭐 결정이 되든 합법으로 결정이 되든 결정은 이렇게 됐고, 우리는 부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한 열정을 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외치고 끝까지 경선에 대해서 파고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이거 굉장히 재밌네. 황교안 대표가 불법으로 떨어졌다 생각하시는 분들 1번. 황교안 대표가 정상적인 선거 결과로 만약에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2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황교안이 불법으로 떨어졌다. 1번. 네, 대부분 1번이신 것이죠. 1번.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수많은 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 전세계 TV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군대 선생님이요,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도 원희룡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원희룡이라는 이름은 대부분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언급하지도 않아요. 근데 원희룡 안 하지.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거 진짜 웬 원희룡이. 나 진짜.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경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컷오프 순위는 공식 발표 안 한다.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어서 발표를 안 하는지, 난 이것도 참 이거 찜찜한 거. 2차 컷오프 순위 공식 발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방송을 하고, 예,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우리가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외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 저는 오히려 더 이게 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의 불법이 진짜 완전히 대놓고 드러나는 이러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도 확실하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경선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